안녕하세요. 8월 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는 참으로 행복했고요. 이렇게 HLB의 지난주 일봉의 모습은 지난해의 이러한 좋은 모습에 제가 우길승천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연세 드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장기에서의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길승천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좋은 말이죠. 우리도 충분히 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 아침에 해가 하늘에 떠오를 그러한 기세로 승승장구한다라는 표현이죠. 일본의 일장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표현이어서 어쨌든 일봉상에서의 전고점을 가볍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난 목요일이었죠. 수요일의 모습에 이와 같고 지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의 모습 앞전에 45,000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목요일 가볍게 상승하는 마치 일봉상에서 3일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대단히 좋은 일봉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봉 또한 상당히 좋지요. 단 한 번주 지난 2주 전 정도 3주 전인가요? 음봉 하나 나타내고 지속적으로 7월이 들어서 상승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0주선을 가볍게 위로 올라선 그러한 모습 이제는 5월에 보였던 주봉상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요. 5월에 53,000원이었었죠. 요것만 잘 바람 같으면 이번 주에 5만원에 안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HLB는 이거 거래량이 동반했던 2021년 지난해 9월의 모습이죠. 이거 65,000원에서 7만원까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곳을 하게 되면 무상증자 전에 13만원, 14만원에 도달하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주주분들께서는 이제 손실은 없는 걸로 물론 고점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잡은 분도 계시겠지만 주가의 가격 조정을 할 적에 이와 같은 시장에서 물론 손절도 처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추매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긴 3년 정도의 기다림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상황에 올해 내년 초에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조금 아쉬운 그런 한 주였었다. 이렇게 실컷 지난주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라고 합니다. 생각을 한다면 지난주에 미국의 머크사의 키토르다의 간암 1차 치료제의 임상 실패를 했었죠. 키토르다라면 1년의 매출이 20조 원대를 되는 꿈의 항암으로 일컫습니다. 그러한 키토르다 역시 간암 1차 치료의 유효성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임상을 실패한 반면에 HLB의 리보세라닙은 유효성을 확보를 했었죠. 따라서 지난 목요일에 그러한 기사로 인해서 한 6% 정도 올랐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 20% 이상 정도는 올라와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지난 목요일에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머크사의 간암 1차 치료제 키토르다 임상 병용 실패했다.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닙 신약 파이프라인을 재조명받는다. 다음 달 SMO에서의 전체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시장은 어떤 수급이 들어올지 기대가 되는 바인데 또 모르죠. 시장이라는 것이 참 요물스러워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암종 중 하나인 간세포암 임상에서 머크의 블록버스터 약물
꿈의 항암으로 불리우는 키트로다가 병용 임상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LB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머크는 지난 8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인 키트로다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렌비마를 병용한 3상 임상 결과 대조군인 렌비마 단독 요법 대비 1차 유효성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거래량 동반에서 6% 정도 상승한 부분, 한 20% 상한가 정도는 가졌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미 옵디브도 간암 1차 임상에서 실패하는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간암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HLB는 지난 5월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면역관문 억제제인 캄넬리주와 병용 투여한 글로벌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며 키트로다 병용 임상과 차별화적인 모습의 리보세라닙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체 세부 데이터는 다음 달에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간암과 또 별도로 HLB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선양당성암에서도 최초의 상업화 임상 이상을 진행해서 임상 결과를 지난 6월에 아스코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80% 가량의 환자에게서 안정병변 이 확인되었고 객관적 반응률이 15.1%, 특히 TKI 계열 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서는 16.9%가 도출되어 선낭암 치료제로 가능성을 확인을 했었죠. 또한 HLB 생명과학 올해 간암과 선낭암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지난주에는 HLB 생명과학에 또 국내 판권 항서제약에서 하는 파이로티닙 과 관련해 약물 개발자인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진행한 유방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의 유효성을 또 입증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머크사의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실패 반사이익을 리보세라닙 HLB가 좀 봤는데 지난 목요일에 거래량이 동반한 정도만 위안 삼았지 가격 상승 6%는 좀 심심했다 이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시장을 잠시 또 살펴를 본다라면요.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298.3원, 1300원보다는 아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부 텍사스 원유의 배럴당 가격이 89달러라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 유가가 93달러인 거에 비한다라면 현재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난 7월에도 조금 좋지 않은 글로벌 시장을 보여주었죠. 이제는 경기 침체는 좀 희박해지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정도로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만큼 앞으로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주겠지만 0.5, 즉 빅스텝 정도 이하의 금리 인상을 예상해 보고요. 그러한 가운데 미국 시장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그리고 9월 증시 상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다음 달에 의미 있는 발표 그리고 이번에서도 또 8월에 임상 발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수급에 또는 제약바이오의 리더 역할을 하는 HLB 또는 그 그룹주들의 주가에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토요일 어제 새벽녘에는 미국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차원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나스닥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잠시 잠깐 금요일 새벽과 토요일 새벽에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 그러면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연일 순매수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1년 반 동안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 있어서 대단한 차익을 단행해서 현금이 두둑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먼저 외국인과 기관은 발빠르게 다시 주식을 회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혹시나 올해 2022년 하반기에 의외로 코로나 팬데믹이 나왔던 그런 2020년 4월 이후의 장세의 모습도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한 60, 70% 정도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수급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유가 대단히 좋습니다. 배럴당 90달러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의 문제만 조금은 되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금리 인상 부분도 0.5% 이하로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러한 부분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시장 수급은 어쨌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봉의 모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봉도 상당히 좋습니다. 월봉의 모습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월봉은 캔들이 지저분하지 않죠. 2022년 5월에 이 윗꼬리를 몸통으로 현재 월봉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의 모멘텀이 아직까지 9월 초 10일 전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남짓 정도, 물론 그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겠지만 이와 같은 5월, 6월의 모습, 이런 가격 조정은 확률은 대단히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일봉을 보면 뿌듯하죠. 일봉에서 HLB 제약 역시도 현재 15,000원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거 7월 요 모습 어느 정도가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갭은 어느 정도 큰 모습은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봉에서 HLB 제약도 이와 같이 쌍바닥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네요. 저점이 점차적으로 이와 같은 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상승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 이곳 이제 두 차례 정도 대시를 하니 15,000 후반대 16,000원도 돌파해서 HLB 제약도 이곳에 머물기를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 HLB와 함께 이곳 일봉상에서 이곳을 잘 돌파를 했고요. 이제 이곳 15,000원에 안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일봉에서 저점들이 높여져 가는, 고점들이 높여져 가는 상황이죠. 이곳까지도 과연 8월에 충분히 이곳은 한번 최소한 18,000원 터치하지 않을까? HLB 생명과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엘테라 8월에 나름 기대를 하는데 어느 분께서 이뮤노 테라퓨틱스가 이번 8월에 임상을 발표하지 않고 나중 9월인가요? 10월 이때 나중에 발표한다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일상이 좀 바빠서 연구를 좀 못했는데 시장에서 기사가 나오는 대로 분석을 해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8월에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임상에 발표된 기대감, 그로 인해서 엘테라의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엘테라도 이번 8월에 이곳을 한번 지긋한 이곳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곳을 탈피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는데 어쨌든 꿈은 사라지지 않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무엇을 볼까요? 공매도 대차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군요. HLB 지난 금요일에 58,0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요. 대차하고 상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39,700원에 700주의 대차가 이루어졌었고요. 여전히 대차 잔고는 1,400만 주를 웃돌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대차 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란스럽네요. 대차가 HLB 생명과학에 목요일에는 79만 3천 주 HLB 생명과학에 대차가 들었고, 지난 금요일, 금요일 저녁에 65만 4,717주가 대차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또다시 1,000만 주의 대차 잔고가 늘어난 모습이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47만 5천 주를 대여를 했네요. 내국인도 만만치 않게 42만 4,980주를 대여를 하게 됩니다. 증권에서 대여를 하고요. 차입은 외국인이 오히려 더 대여한 것보다 줄어든 HLB 생명과학에서 현재 대차를 차입을 한 주체는 오히려 증권, 즉 내국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61만 4,687주를 증권에서 차입을 하게 됩니다. 대차는 41만 8,517주를 하게 되었고요. HLB 생명과학은 공매 세력이 금융투자 쪽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헤지펀드, 외국인이라면 헤지펀드 계열 쪽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분봉의 모습을 한번 잠시 몇 개 살펴를 본다라면 HLB는 지난 금요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는 47,000원을 지난 금요일에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키트로다의 임상 실패 소식으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생기면서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지속적으로 어쨌든 목요일과 금요일은 HLB에 있어서 48,000원을 아직 2번 정도 터치를 하고 이제 내일 또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정도 48,000원이 가볍게 돌파할지 아니면 46,000원대로 조금 쉬어가면서 또 다시 힘을 응집하고 돌파하게 될지 시장을 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LB 생명과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 대략 이곳이 가격이 41,000원 초반에서 하방 경직을 다시 보이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힘을 응집을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역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 정체가 드러나겠죠.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이 될지 상승을 할지, 어쨌든 밀려주게 되면 조금 사셔도 괜찮지 않나. 아직까지는 9월까지는 충분히 최소 15,000-16,000원 이상은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한 주는 행복했지만 또 조금은 아쉬운 한 주였었고, 이번에는 9월 에스모 발표 전까지의 이곳 바로 키트로다의 가남 1차 치료제 임상 실패의 의미가 수급으로 이어지기를 조금 지난 목요일에서 나타나진 않았지만 좀 이번 주나 최소한 8월 중에 이 의미, 즉 가남 1차 치료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운 것을 HLB의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놀랄만한 수급이 들어오기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고, 무더운 날씨, 습도도 많고요. 불쾌지수, 즉 상쾌지수가 낮은 상황인데 건강 유념하시고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